그러면 빅히트의 앞날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빅히트가 네. 사실 빅히트의 이 사명을 바꾸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잖아요. 사실 빅히트로 엄청 지금 잘 됐는데 그거를 근데 사실 좀 촌스럽긴 하지 사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사실은 우리 방시혁 선생이 옛날에 지은 거니까 네. 그죠? 근데 네. 이 빅히트 그 로고 있잖아요. 모르시죠? 몰라요. 그 동글뱅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있어요. 네. 그거를 엄청들 좋아해요. 오. 이제 항상 그 빅히트 영상 전에 나오는데, 네. 예. 하여튼 그래도 빅히트로 잘 됐는데 사명 변경을 한다는 건 사실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뭐 이제 포스트 BTS가 이제 군대 가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름을 바꾼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지금 해명이 돼가고 있는 분위기죠. 예. 이번에는 빅히트가 사실 광폭 행보예요. 이 정도면은 네. 더 이상 이제 국내 연예 기획사랑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 돼버린 네. 거죠. 예, 이제 글로벌 1위 기획사. 소위 좀 클래스가 다르게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정도면 진짜 이제는 뭐 기획사를 떠나서 플랫폼사로 거듭하겠다라고 사실 밝혔던 부분이 지금 점점 현실화돼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뭐 이번에 이타카 홀딩스, 이타카 네네. 홀딩스의 이타카 홀딩스가 인수하면서 지금 빅히트의 주주가 저스틴 비버, 그러니까요. 아리아나 그란데 네. 사실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지금 갑자기 훅 맞아요. 들어오는 바람에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지금 그런데 일단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실인 거고 이 빅히트가 이제 주가 한번 좀 볼까요? 네. 제가 주가 한번 열어볼게요. 밸류에 대한 고민인 거죠. 얼마를 더 줄 수 있느냐가 지금. 네. 빅히트가 사실 작년 10월 15일에 상장을 하면서 화려한 상장을 그때 했고. 화려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 엄청 상했을 것 같아요. 빅히트 입장에서는 네. 상장 첫날이 맞아요. 가장 최고가였어요. 35만 원, 35만 1,000원 딱 찍었는데 그 후로 다시 이 가격이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이번에 증권사들 리포트가 줄 상향했잖아요. 목표가 줄 상향. 예, 한 증권사가 50만 원까지 외쳤고 평균적으로 보니까 35만 원까지 목표가를 상향을 했는데 일단 그 가격이 딱 첫날 가격이에요. 평균 30만 원, 50만 원도. 그러니까 50만 원 한 군데서 그러니까 제가 말한 50만 원 빼고 이제 보통 보편적으로는 그래도 한 30만 원 중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딱 첫날 가격. 첫날 우리가 고평가라고 논했던 부분인데 이때 당시에 우리가 왜 고평가라고 했었냐면 빅히트에는 BTS밖에 없잖아. 그 얘기 때문에 이게 고평가 받았어요.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도 생겼고 그러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순히 이제 투자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빅히트 관련해서 리포트 나온 것 중에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이제 소개를 하자면은 이제 아까 유튜브 구독 수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파워예요. 그게 가장 그 인지도 파워인데 1위가 저스틴 비버, 2위가 블랙핑크, 그 3위가 BTS, 4위가 아리아나 그란데. 대단한 거예요. 1위에서 4위까지 다 안고 있는 거네. 2.2억 명이래요. 야. 2.2억 명 구독자라고 하는데 네. 저 그거 보고 진짜 빅히트 사야 돼?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제 빅히트 입장에서 가장 추구하는 바가 뭘까요? 빅히트 모든 지금 플랫폼사에서 가장 추구하는 게 내 플랫폼으로의 영입이에요. 내 플랫폼으로 그렇겠죠. 들어와야 돼서 이게 직접 이익이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수익이 아니고 직접적인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 건데 이제 빅히트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위버스인데요. 위버스가 들어가 보면 이제 시작이에요. 위버스는 이제 막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이런 관련 아티스트를 다 입점하기 시작하면은 그 힘이 막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제 플랫폼을 누가 더 장악을 하느냐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우리가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메타버스 개념까지도 도입할 수 있어요. 네. 이 메타버스 개념을 가장 도입하기 좋은 영역이 엔터잖아요. 네. 이 엔터 빅히트가 진짜 사실 거의 대부분의 상위 아티스트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데 가장 유리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이 빅히트가 지금은 이제 네이버와 손을 잡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가 저는 중장기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류가 문제라니까요. 기대감 좋은데 네. 상장할 때 그 기존에 이제 JYP 같은 데가 1조 지금 1조 2천억인데요. JYP 1조 2천억 지금 계산할게요. 그다음에 YG 8,500억, SM이 7천억이네. 합치면 그러니까 어쨌든 2조 7천 3조 때 된다는 거예요. 합쳐서 3조. 빅히트 상장할 때 5조. 오케이 인정. 근데 상장할 때 7, 8조 같거든요. 네, 그쵸. 지금 9조예요. 9.2조인데 야, 이걸 어디까지 줄 수 있냐가 이제 문제라니까요. 네. 어쨌든 위로 더 줄 수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사실 네. 그거와는 또 별개의 문제로 일단은 주가랑은 또 저는 네. 좀 다르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맞춰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빅히트도 같이 가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예. 야. 제가 너무 팬심이 들어갔나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빅히트 좋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네. 네. 저는 사실은 이게 저도 이제 이 리포트 나온 거 볼 때는 제가 한 18만 원 요때쯤 이제 지금 리포트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급락하고 나서. 근데 뭐, 정말 밸류를 따져보니까 저는 한 이게 EPS가 12개월 포함해서 4,900원 대략 한 5,000원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예전에 한 말씀하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 그 엔터사 탑인데 보통 잘 나갈 때 YG나 이런 데도 보면은 JYP도 보면 한 40배, 45배 주구덩이요? 네. 50배 주자. 그러면 한 25만 원 정도 저런 밸류를 보고 있는데 지금은 뭐 이슈들이 막 붙어버려가지고 그죠? 아, 뭐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은 좀 차익 실현 그럼 하시고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럼 60배 되면 30만 원, 네, 70배 주면 35만 원. 근데 뭐 그 시장에서 뭐 답이 없는 겁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럼 다른 엔터사들은 어떻습니까? 워낙 이제 빅히트가 독주하는데 그러니까 빅히트만 가냐? JYP나 뭐 YG도 키중 맞출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다른 엔터사들도 좋게 보세요? 사실 최근에 음. 다른 엔터사들은 사실 크게 관심을 안 두고 있어요. 그냥 잘 나가는 애 하나만 그냥 딱 집중하시는구나. 그렇다기보다요. 네. 저는 빅히트를 이제 엔터사 쪽으로 좀 포함을 안 시킬까. 플랫폼 업체로. 생각을. 예, 플랫폼 업체로 좀 같이 카카오 네이버 쪽이랑 좀 붙여서 저는 좀 같이 보게 되더라고요. 흐름 자체가. 왜냐하면 빅히트 상장 시기에만 해도 이제 뭐 JYP라든지 뭐 SM 등 같이 이렇게 놓고 봤었거든요. 제 관심 종목에 같이 넣었었는데 네. 지금은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엔터사들이 만약에 오늘 빅히트가 이렇게 갔으면 같이 엔터사들도 좀 같이 갔어야죠.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런 네. 분위기는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게요. JYP를 버릴 때가 됐나? 우리 아우. 박진영 선생도 섭섭해하고, 네, JYP도 또, 뭐, 니주, 뭐, 그럼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워낙 뭐, 말 잘못했네요, 또. 워낙 독주해서 사실은, 그죠? 뭐, 빅히트가 잘 나가기 네. 때문인데요. 네. 예, 뭐, 굳이 이제 연예기획사 뭐 네. 이제 얘기를 좀 하면 올해 이제 하반기 정도부터는 이제 연예기획사들에서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공연들을 좀 준비를 하고 하게 있다고 되겠죠. 하네요. 이제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사실 그 부분에서 많이 매출액이 이제 거의 빵이었을 거 아니에요. 0. 네. 예, 0이었을 텐데 작년에는 그 부분에서 다시 또 이제 주가는 또 실적에 맞게 올라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뭐 버리신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또 좀 섭섭합니다. 예, 섭섭하고 네. 예. 그래요. 네. 자, 빅히트 살펴봤고요. 다음 또 종목 이슈, 자이언트 스텝. 네. 이 신규 상장주인데 좀 핫한 것 같은데 우리 아. 패밀리들도 뭐 주식 좀 받으신 분도 있고 서로 얘기하시면서 서로 자축 모드였었는데, 예, 이것도 메타버스 관련돼서 좀 얘기가 된 거죠, 자이언트 스텝. 네, 자이언트 스텝. 이름도 생각해보니까 좋네. 신규주라 별로 안 했는데 자이언트라는 게 자이언트 스텝은 발걸음이잖아요. 그쵸. 거대한 발걸음. 지금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어요. 네.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 공모가 11,000원이었어요. 그럼 지금 오늘 51,000원이니까 5배 가까이 오른 건데 10영업일 만에 예, 이거 이제 공모주 받으시고 뭐 아직 팔지 않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좀 이렇게 좀 잊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얼마나 받으셨는지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받고 싶어도 거의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자이언트 스텝도 경쟁률은 높았어요. 2,500대 보통 그 정도 되니까. 예. 네, 주식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네. 그래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예,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 최근 이제 공모주가
이렇게 상승한 종목이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그쵸. 이게 이렇게 상승한 종목 12월에 명신산업 이후로 좀 본 적이 일단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자이언트스텝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지금 찾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계속 오르고 있네요. 예. 자이언트스텝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제 불리면서 이제 한참 상장 시점에도 메타버스가 좀 열풍이었어요. 맞아요.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을 때 되게 좋은 시기에 상장을 했었죠. 그러다가 좀 며칠 동안 좀 조정을 받았고요. 다시 이제 올라오는데 이때 특별히 뭐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메타버스의 이제 주도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뭐 네이버와의 협업이 있잖아요. 네. 자이언트 스텝이 그 네이버 뭐 나우 이런 데서 뭐 아이유의 뭐 팬사인회를 뭐 했대나 뭐 이런 기사를 봤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횡보가 심상치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시장이 지금 워낙에 주도주 없는 상태에서 테마로 가는 상황.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일단은 좀 저는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앞으로 이제 적정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좀 사실 기간이 좀 더 걸려요. 이제 공모주들이 상장하면은 적어도 우리가 2, 3개월을 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이미 지금 4, 5배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다시 자이언트 스텝 들어가느냐? 이거는 일차적으로는 좀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좀 단기간에 좀 과열 양상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요.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사실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네가 가냐 내가 가냐 하면서 한 대충 뭐 시장에서 보면 뭐 한 7, 8개 정도 종목이 일단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 열기는 조금은 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일단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열풍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 VR, AR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실 이 메타버스 갈 때 뭐 이런 카메라 관련해서 뭐 인식, 네. 얼굴 뭐 안면 인식 이런 부분 같이 갔었어요. 같이 가다가 다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제 지금 자이언트 스텝 혼자 남았다라고 지금 보거든요. 메타버스 관련주로는 직접적인 관련주로는 그래서 단기 과열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하셔라. 갖고 계시는 분 예.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또 한번 이제 또 돌아올 지금 거잖아요. 5배라면서요? 예, 네, 지금 5만천원. 네. 템버거 가야 된다는데요? 10배? 갔으면 좋겠네요. 예. 네. 갔으면 좋겠는데 갈 수 있을까요? 예. 네. 우리 혜정님은 30주 받으시다고. 네. 30주나 받으셨어요? 많이 받으신 거죠? 네. 많이 받으셨네요. 그전부터 좋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그래요. 공모주들도 우리가 막 인기 있는, 지난번에 공모주 특집을 제가 이제 M10에서 한번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막 그냥 인기 카뱅 이런 거 나오면 얼마나 경쟁이 네. 높겠어요. 주식 못 받는 거. 그런 거 말고도 이런 약간 중형급의 네, 중소형주, 네. 코스닥 상장주들 매주 하나에서 2개씩은 꼭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이제 이번 3월 달에 상장된 기업 수가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공모 시장 좀 열기 또는 과열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모든 공모주가 지금 상장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루에 따상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뭐 따상 안 된 종목들을 다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예,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뭐 무조건적인 이제 맹신으로 이제 공모주 참여하신다기보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섹터를 잘 고르셔야 돼요. 무조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공모하려다가 또 연기되고 이런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모주는 저는 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모주 그때도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 말씀드렸죠. 맞아요. 네. 그때 저 청약 받고 네네. 저는 이제 첫날 매도를 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첫날 청약 딱 받으시고 이제 상장 딱 되면 그날 하루 움직임, 그날 그 따상된 게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네. 다음날 움직임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첫날 잘 면밀히 관찰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들고 갈 거냐 아니냐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공모주랑은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네. 사실 조금은 분석해 보세요 이제. 네, 이제 왜냐하면 저도 딱 보니까 네. 숫자는 안 나오네 아직. 숫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가 20년 작년이죠. 작년 20년이죠. 네. 매출 200억에 영업이익 15억 그럴까요? 적자네. 네. 네. 한 3년 계속 적자. 재무제표상에 나오는 거는 물론 이제 이게 특례 상장한 건가?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숫자가 빨간색이 나오게 되면 공부를 그죠. 한번 쫙 잘 해보셔야지 됩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